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엇갈린 고용 지표와 트럼프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0.08% 하락한 2269.00을 기록했고 다우존스 지수는 0.21% 내린 19,899.29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0.2% 오른 5,487.94로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발표된 고용 지표는 다소 엇갈렸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이날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43년 만에 최저치이며 시장의 예상치인 26만 건을 밑도는 실적입니다. 반면 민간 고용 지표는 다소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미국 민간 고용업체 ADP에 따르면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 건수는 15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21만 5천 건은 물론 전문가들의 예상치 17만 2천 건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서비스업 지표는 모두 예상을 웃돌면서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마킷에 따르면 12월 서비스 구매자 관리지수 PMI 확정치는 53.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예상치이자 잠정치인 53.4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앞서 발표된 제조업 PMI 최종치는 54.3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제조업 PMI와 서비스 PMI를 포함한 종합 PMI 최종치는 54.2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기대감에 일제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급증하면서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0.9% 상승한 53달러 7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들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소폭 밀린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2%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고용지표 실적이 엇갈렸고요. 트럼프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된 것이 지수 약세의 원인이 됐습니다. 금융업종이 1% 넘게 밀리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그 밖에 산업과 에너지 업종도 각각 0.3%씩 밀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움직임이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 양지수는 움직임이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0.18% 소폭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2040선을 지켜내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관망 심리가 확산이 됐고 오늘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1%대로 밀렸었죠. 그 밖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체로 약세였는데 네이버와 포스코가 2%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0.42% 상승한 642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일부 예고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의 국민연금 사건 실태 알아보고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예, 국민연금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악용됐다는 정황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형표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특검 수사도 진행 중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 실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을 함께 열어주시는 분이시지요. 글로벌 경제연구소의 김대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국민연금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후계자 승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연금의 주인인 국민들의 자산에 손실이 생길 줄 뻔히 알면서도 삼성물산과 제일기획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 사건 그 실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정황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네.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 박영수 특검팀이 구속 1호로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을 체포해서 구속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출범한 이후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고위공직자가 형사처벌 단계를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사건이 여러 가지 정시 어떤 구조, 정치 투자자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 올리면요. 삼성이 후계자 승계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통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곳은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통합을 하게 되면 삼성 측이 5천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게 된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의 5천억 이익을 위해서 도와줬다. 그리고 삼성은 그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여사와 그 딸인 정유라의 말타기를 도와주는 데에 204억 원 정도를 지원했다가 중간에 일부 회수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탄핵 정국에도 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의 합병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형표 씨에게 압력을 넣었고 그 문형표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통과시켜주라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정황이 특검 수사 결과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일파만파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제3자 뇌물죄는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탄핵도 빠른 속도로 탄핵 인용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들 이른바 그 대리인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정이 7월 17일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난 것은 그보다 8일 후다. 이것을 어저께 탄핵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주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특검 팀들은 이미 그 전에도 여러 번 만난 정황이 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문형표 장관에게 압력을 넣은 사실에 관한 확실한 정언을 찾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로 끌고 가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지금 이렇게 사건은 이렇게 진상이 됐는데 이 국민연금이 어떤 돈입니까? 이게 우리 국민의 사실 마지막 자산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셜 세이프티 넷이라고 해서 사회 안전망이 잘 안 돼 있어요. 은퇴하면은 먹고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나마 그 자식이 재직 중에 월급을 받을 때 조금씩 넣어놓은 돈, 그것도 강제로 넣어놓은 돈, 그거로 해서 월 얼마씩 받으면서 노후 생계를 챙겨가게 되어 있는 돈인데 이것이 그러지 않아도 2060년이 되면 현재 구조를 그대로 갔을 때도 기금이 완전 고갈된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2060년 이후에 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삼성의 한 개별 업체에 상속을 승계하는 데를 도와주는 바람에 손실을 내겠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 천인공노할 엄청난 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경과를 지금 살펴주시는 과정이신 거죠? 다시 한번 좀 깊숙하게 들어가서 살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시 그러니까 이 삼성 이건희 회장이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병원에 삼성전자 병원에 들어가서 있은 지가 벌써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이제 승계가 돼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에서 가장 알토란 같은 기업, 주력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던 것은 원래 사자 호랑이 키우는 에버랜드 쪽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이건희 회장이 상속 정회시켜 준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제일모직이 만약에 삼성전자의 지주회사가 된다고 그러면 이재용 회장은 가만히 앉아서도 그룹 승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이 생각을 해낸 게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주식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키면 하나의 회사가 돼서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두 회사의 그 합병 비율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삼성물산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쪽은 회사 가치를 줄여서 적게 만들고 제일모직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많으니까 회사 가치를 높여서 그 합병을 할 때 가치를 더 높게 쳐주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이것을 엘리어트라든지 미국의 헤지펀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된다. 현재 삼성이 0.35인데 그거보다도 3배 정도 높인 0.94로 해라. 라는 그런 논의가 한참 나오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국민연금을 통해서 국민연금이 대주주거든요. 네. 국민연금이 찬성을 해주면 외국인 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연금이 찬성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 내막은 앞으로 또 검찰 수사 결과가 더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결국 공교롭게도 그 시점을 전후해서 삼성그룹에서 정유라, 장시호 등에 대해서 그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국민연금 게이트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추진할 당시에 주주였던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어트와 국제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 등이 강력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합병을 밀어붙였는데 이렇게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목을 맸던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자, 회사 합병을 위해서는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는 주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유독 국민연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회장님? 예. 그 주주들 50%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합병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따라서는 3분의 2 그 동의를 구하는 그 케이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찬반 양론으로 극명하게 갈라지게 됐는데요. 외국인 주주를 제외하고 하면은 나머지 그 주주들 중에 삼성 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 모두 국민연금의 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어떤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오고 가게 되는 일종의 헤게모니를 갖게 돼 있는 거죠. 국민연금이 과반수 이상을 가진 주주는 아니었지만은 국민연금이 어느 편을 서느냐에 따라서 삼성의 합병이 성사될 수도 있었고 또 그 실패할 수도 있게 됐는데 이 국민연금이 이제 여러 사람 한두 사람의 의사결정으로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운용위원회도 있고 또 자문위원회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이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문형표 장관한테 오다를 해서 문형표 장관이 각 위원들한테 압력을 가해서 심지어 회의를 하는 도중에 위원들 보고 좀 나와라 해서 강요했다는 그런 지금 정황까지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을 몰아준 게 아니냐.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선 합병 비율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1대 0.35의 합병 비율을 제시했다고 하거든요. 이 비율이 잘못된 걸까요, 수장님? 예, 우선 이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당시에. 예. 제일모직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이익을 받고요. 두 주식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 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희 가족들과 이재용 그 부회장의 친족들 4명의 경우에는 삼성물산 쪽 주식은 거의 없고 제일모직 주식만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합병 비율 0.35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하자가 별로 없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삼성물산 쪽에서도 법대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 합병 결의를 하기 전 한 달 동안에 한 달 평균치, 일주일 평균치 등등의 주가, 시가 총액을 계산을 해서 두 회사의 가치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계산에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삼성물산은 그 기간 동안 수주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좋은 건설의 찬스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부러 회사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말이죠. 그런 반면에 제일모직 쪽은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국민연금이 주식을 사고 팔고를 많이 했는데요. 삼성물산의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주식을 팔므로써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 돈으로 제일모직의 주식을 산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합병 찬성하기 이미 이전에도 이 법상은 합법이지만 그 숫자를 조작하기 위해서 이른바 1대 0.35라는 숫자를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주가를 조작한 흔적이 있다. 그것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계산을 하고 난 이후에도 30% 부분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그 회사의 미래 가치 등을 감안해서 조금씩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내부 조사에 따르면 이것이 1대 0.46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대 0.35보다는 삼성물산 가치를 좀 더 높이 본 거거든요. 이것을 국민연금 직원들이 이재용 부회장과 이 임원들을 만나서 문제를 적시하고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거절했고 결국 국민연금이 주장했던 0.46이 아닌 삼성이 주장했던 0.35대로 결국 합병이 강행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표에도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저 표에 보면 0.35로 그 합병을 하게 되면 이재용 일가의 삼성물산 통화부 지분이 30%가 되는 반면에 국민연금의 통계대로 0.46으로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지금 표에서 나오는 그대로 제일 하단 오른쪽 주의 삼성물산의 합병 후 비율인데요. 0.46으로 했다면 저것이 28% 줄어들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제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가 하라는 대로 했다면 삼성 이재용 회장의 지분율이 훨씬 더 떨어져서 그 과정에서 5천억 원 이상의 그 국민연금의 손실이 발생했다. 지금 이런 합병 비율에 얽혀 있는 비밀은 합병 비율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게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 득실, 어떤 주주들에게는 큰 돈을 안겨다 주고 어떤 주주들에게는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수사의 초점은 역시 합병 비율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 합병 비율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아서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같은 동의하시나요? 예, 그 의결권 전문위원회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보다 객관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요. 예. 그래서 삼성 물산 합병 이전까지 모든 합병 의사를 표시할 때 국민연금은 바로 이 의결권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SK, CNC 같은 경우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대부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제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이 위원회 자체를 안 했습니다. 물론 법상 보면 이 위원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제 권한을 기금 운영본부에서 갖고 있는데 저 표에서 보는 것처럼 삼성만 지금 찬성을 하게 된 이제 결과가 이래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그 전문위원회의 의견들은 대부분 반대쪽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 반대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위원회 자체를, 전문위원회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그 의혹까지 이렇게 받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예.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민들의 마지막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이 손해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했다. 이거일 텐데요. 그렇다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었을까요? 예, 이 대목은 손실이 지금 국민연금이 사업을 청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얼마의 손실이 있었냐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또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인가를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국민연금 측은 물론 이렇게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엘리어트가 공격을 해 들어왔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합병을 반대했더라면 엘리어트에게 큰 이익이 생겼을 거다. 그래서 국가 이익을 생각해서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엘리어트가 왜 들어왔냐면요. 합병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물산 주식이 지나치게 저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엘리어트는 그 주식을 사면 앞으로 이득을 볼 것이다 라고 해서 주식을 사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어트를 들어오게 만든 자가 바로 이 국내 합병 비율을 만든 자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주자는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합병을 했기 때문에 삼성이 더 잘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은 주가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그것은 미래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서 삼성이 합병을 하더라도 합병 비율을 좀 더 높여가지고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좀 더 높인 상태에서 합병을 해도 시너지 효과는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합병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했고 그 합병 비율과의 차이에서 손실이 오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본다면 ISS가 주장하는 건 5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합병 이후의 주가, 합병이 2015년 8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 말까지의 주가를 한번 비교해보면 약 2,800억 정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손실은 이제 주식을 정산을 한 게 아니고 이익 실현을 하나 손실을 실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더 이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실제 주가 거래에 있어서도 약 3천억 가량의 손실이 났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한결같은 의견으로는 약 한 3천억에서 7천억 정도의 손실이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연금의 지난해 주식 관련한 수익률이 5.64%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삼성그룹 관련주 투자 수익률이 7% 수준이었는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실을 봤다고는 하지만 삼성전자 쪽에서 6조 2,5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봤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네, 어저께 국민연금이 아주 재미있는 보도 자료를 내놨습니다. 예. 바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 전체의 주식 수익률은 5.64%밖에 안 되는데 삼성그룹에 한 것은 7%가 조금 넘고 특히 삼성전자에 투자해서는 무려 6조 원 이상을 벌었다. 그러면 결국 국민연금이 삼성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서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5천억 손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돈이 더 남은 것이 아니냐. 왜 국민연금을 가지고 왜 괴롭히냐. 예. 이런 논리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게요. 자,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입니다. 물론 지분 관계로 엮여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작년에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또 지난해 연말에 엘리어트가 이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을 주장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란 거죠. 삼성물산 주가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데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장주입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주예요. 그 주가가 오르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투자 수익률이 난 겁니다. 그것은 삼성전자 투자한 다른 사람도 똑같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삼성물산에 투자해서 손실 봤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참아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합병을 제대로 했다면 삼성물산에도 이익을 보고 삼성전자에도 이익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손실은 이미 난 거고요. 오히려 이것은 물타기 하기 위해서 여론을 희석시킨 겁니다.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투자해서 손해가 났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투자 손실까지 합해서 합병 손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논리가 지금 맞지 않는 얘기죠. 예. 삼성전자에 투자 이익이 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이것은 삼성 국민연금이 잘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을 보면 무려 180% 수익률을 낸 곳부터 시작해서 120%, 100% 이상 수익률을 낸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삼성그룹 전체에 7% 수익을 냈다. 이것은 결코 높은 수익률이 아니다. 삼성전자 주가 올랐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그렇게 자랑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잘못을 따지는데 잣대를 잘못 들이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증시에서 가장 큰 손으로 부각이 되면서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갈수록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체 어느 정도인지 좀 봐주세요. 예, 지금요. 국민연금이 증시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또 국민연금이 어떤 주식을 팔고 사느냐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만약에 증시에 투자를 하고 주식을 사고 파는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주식 투자 잘못하시는 겁니다. 예. 실패할 수밖에 없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밤길을 걷는데 달빛 하나 없이 햇빛 하나 없이 눈을 감고 걷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국민연금의 자산 운영 규모가 무려 544조입니다. 544조라는 돈 실감이 잘 안 나실 텐데요.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 작년도 말 폐장 당시에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라는 게 주식 가격을, 현재 시가를 발행 주식 수로 합한 거예요. 시가총액은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통째로 사는데 들어가는 돈, 우리나라 모든 주식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것이 1300조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544조는 전체 1300조의 3분의 1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주가를 좌지우지한다거나 그 회사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데는 100% 주식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특히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0%만 장악을 해도 사실상 그 회사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544조라는 이 국민연금의 운용 규모,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 증시를 마음대로 주락펴락할 수 있는 규모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큰 기업들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움직이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의 애플의 경우에도요. 애플이 미국 국민연금 말을 가장 잘 듣습니다. 애플이 스티브 잡스 그 부인인 뒤늦게 결혼한 그 잡스 부인이 지금 최대 주주인데요.
그 주주보다도 캘리포니아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지분이 30배에서 50배 정도로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이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국민연금의 그 우리의 노후 자산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시의 근본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합리적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최순실이하고 가깝다고 해서 어느 기업체를 사주고 또 어느 기업체를 팔아버린다면 정시가 무너지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에 최순실이가 만든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수백억씩 자본을 축소했습니다. 그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출자한 회사들이 100억씩, 200억씩 냈는데요. 국민연금이 그 기업들의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 회사 주식들을 다 사줬어요. 그렇다면 물론 그것이 일과관계가 있는 건지 뇌물을 받고 했는지 아는 그것은 특검에서 밝힐 것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특검에서 현재까지 나온 정유라 204억하고는 달리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돈으로 그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도와줬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치 투자자님들은 우리 방송국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연금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각종의 투자 지표 사고 파는 내역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공시를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국민의 권리고 투자자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증시의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투자 성향, 방향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눈을 감고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좀 하셨거든요. 국민연금이 증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국민연금의 운영 방식이 전면 쇄신돼야 한다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수장님,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해 나가야 좋을까요? 예. 지금 국민연금은 그동안에 비단 박근혜 정부뿐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들이 마치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쌈짓돈 이런 정도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의 역대 기금 이사장이라든지 기금 운용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정권 실세들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예를 들면 이번에 문제가 된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을 할 때에 당시 기금운용본부장 그분이 사실은 돈을 다 만집니다. 그분이 홍완선이라는 분인데요. 홍완선이라는 분은 단자 회사인 한국투자금융 출신이에요. 한국투자금융 출신인데 금융계에서 그렇게 존재감이 두드러졌던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544조 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됐어요.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이분이 최경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 핵심 중에 하나고 부총리를 했던 분이죠. 최경환 부총리와 대구고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그런 관계로 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 후임자인 현직 기금운용본부장을 보니까 그분은 구속되어 있는 안종범 씨 대륜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이에요. 그 전의 역대, 본부장이나 관계자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544조 원을 움직이는데요. 이 544조 원이 우리나라 올해 2017년도 예산안이 크게 늘었다 해서 언론에 큰 주목을 받았던 게 겨우 이 대목에서는 겨울학고까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겨울학고 할 수 없는 게지. 우리 예산이 400조인데 국민연금 운용 규모가 지금 544조거든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명하지 않게 정권의 목적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지금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그 인적 구조, 특히 저출산 고령화 추세 때문에 국민연금은 지금 우리가 낸 돈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냈던 저희들 세대에 냈던 것은 이미 선배들이 다 받아갔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은퇴하면 그 돈을 우리 돈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라나고 있는 지금 막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그 분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인구가 줄어들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40년에 피크로 올랐다가 2060년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고갈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특정 목적에 의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고갈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살점을 떼어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면에서 이 돈 관리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딱 두 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유리할 듯이 이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예산보다도 더 강제로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을 자유도 없습니다. 강제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이분들에게 완벽한 지금 독립성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삼성물산 합병을 하는 와중에 회의를 하다가 반대 여론이 많으니까 이건 특검의 얘기입니다만은 나오라고 그래서 회의를 20분 하다가 중단해서 각자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이래가 되겠느냐? 그럼 사실 그 이상 협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소신을 가질 수 없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은 물론이고 이 기금운용위원들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 탄핵 사유가 없으면 소추되지 않고 소신껏 할 수 있게 100% 권한을 보장을 합니다.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그나마 지금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어느 정도 금리를 결정하는데 조금의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다. 기획재정부에 아직도 지금 그 구성 자체가 또 기획재정부 사람이나 금융위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고요. 이 모델은 미국의 FOMC 모델 이런 정도의 독립성을 줘야 되고 특히 임기도 미국의 FOMC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현재에 꾸려갈 수 없도록 서로 대통령 임기와 이 기금관리위원의 임기를 서로 엇박자가 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임명한 사람들은 다음 대통령 시절에 또 지금 운영위원들은 전의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한다 그러면 그 정부의 어떤 그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아울러서 이 회의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남겨야 됩니다. 왜 나는 삼성물산의 합병에 동의했느냐, 동의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기록 자료로 남기고, 물론 정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행정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역사의 후세 평가에 남겨서 자기가 잘못했느냐 잘했는가를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함으로써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국회 예산은 400조인데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집행 그리고 사후 결재까지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결산 절차를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규모가 많고 그보다 파괴력이 더 크고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544조 원, 이 규모는 지금 계속 더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계속 늘기 때문이고, 또 지금 국민연금 지금 소득의 9%를 지금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더 늘리자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2040년경에 이르면 약 1000조 전체 시가총액에 거의 육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돈을 몇 사람의 쌈짓 돈으로 놔두고 있다. 이것은 이 우리나라 정부의 큰 제도적 실패 아니냐. 대통령 직선제로 가느냐 아니면 내각 책임제로 가느냐 하는 이런 헌법상의 지배 구조, 권력 구조 개편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행 제도 아래서도 이렇게 각 부분적으로 고칠 게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바로 이 국민연금의
투명한 공정한 운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고 지금 특별검사가 수사 중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건 그 실체가 무엇인지 경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글로벌 경제연구소의 김대호 소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오늘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었습니다. 8조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나온 결과에 따르면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9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이죠. 잠시 뒤 2부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